자, 세 번째. 직장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딸 수 있나요? 이론 시합을 일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곳이 글쎄요,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% 온라인은 취득이 불가합니다. 왜냐하면 조항 중에 실습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장에 꼭 나와야 하고요. 그러다 보니 온라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. 네. 그런데 주말반, 야간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곳은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 수도권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 서울 그 종로에 위치한 그 교육원 같은 경우는 주말반, 야간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취득하는데 시간 좀 더 걸리겠죠. 네. 그러면 이제 가령 이렇게 보죠. 10명이 지원을 했는데 9명은 평일이고 1명은 주말이다. 그러면 아마 그 1명을 위해서 주말이나 야간을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. 이게 그 과목별로 나누면 최소 4명의 강사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 좀 어렵지 않을까. 그런데 이렇게 주말반으로 몇 명이 된다라고 하면 네네 가능합니다. 불가능하지 않습니다. 네. 자, 네 번째.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 그쵸? 궁금하시죠? 네, 당연히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 100시간, 150시간, 실습 100시간, 현장 50시간, 300시간인데 이거를 쭉 나눠보면 약 2달 반, 석 달 정도, 2달에서 석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취업은 이미 된 상태인데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셔야 된다. 앞당기는 건 좀 불가능하고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겠죠. 보통 이 장래 업무들은 주간에 다 진행이 됩니다. 보통 입간 시간도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이 시간대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취직이 된 상태에서 그럼 거기서 또 인턴으로 시작하시겠죠. 경력직이 아니시니까. 취직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 자격증을 따고 교육원 생활을 병행해야 된다. 그러면은 주간에 회사 업무를 보고 야간에 교육원 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것보다는 주간에 교육원 생활을 하고 그러면 보통 한 5시 정도 끝나거든요. 그러면 끝나고 나서 6시나 7시나 그 해당 우리 그 종사자분들께 본인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내가 또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요령을 알려달라. 현장 나가시면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때든 24시간 습득할 수는 있지만 결국 평가받는 것은 실습이 아무래도 좀 더 실기가 좀 더 높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잘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.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? 교육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, 지방 쪽으로 보면은 이 수도권보다는 좀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인구가 수도권 대비 좀 적고 그리고 가게세, 학원비, 운영비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따라서 자격증 교육비도 좀 저렴하겠죠. 저렴하고 그리고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 안에는 보통 뭐 교재비 그리고 또 식비는 제공이 안 되겠죠. 학원에서 식비 제공은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다 간단한 뭐 다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떠한 또 유명한 강사님을 초청을 했느냐 그리고 아니면 또 그 원장님이 나름대로 또 이런 퀄리티가 있어서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학원의 비용은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. 네, 재량입니다. 재량이고 앞전 영상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 그렇죠. 그러면 거기 이렇게
매뉴얼이 있어요. 매뉴얼을 보면 거기에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보편적으로 요 정도를 권해드린다. 이런 권장 금액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한 130에서 150만 원 정도 내외. 네. 이게 또 너무 과한 금액을 받게 되면 뭐 아무래도 학원생들이 또 진입하기가 좀 어렵겠죠. 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비용을 좀 아껴야 되느냐?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또 있어요. 그래서 이 기관에서 인정받은 교육원 같은 경우는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본인들의 교육비를 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. 장단점은 좀 있어요. 비하 발언 전혀 아닙니다. 전혀 아닌데, 비방할 목적도 아니고요. 우선은 내일 배움 카드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교육원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또 1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. 저희 같이 신설로 되는 곳은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겠죠. 그리고 장점은 우리 교육원 학원생분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. 단점은 이게 있어요. 아까 영상 초반에 언급을 했듯이 무엇을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런 경우가 좀 있겠죠. 장례를 본인은 목적이 상조나 장례식장 이쪽에서 일을 하는 거 취업이 목표다. 그러면 말 그대로 교육원이란 게 아카데미란 게 현장에 투입했을 때 필드에서 다시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되긴 하겠지만 그 회사의 조례에 맞춰서 그러나 그래도 최대한 완성은 돼 있는 상태에서 가야 하잖아요. 가령 진짜 제로에서 다시 가르칠 거면 이게 진짜 교육원이 필요한가? 최소한의 100은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40, 50은 충족돼서 나와야 하는데 그게 왜 어렵냐? 그러면 배움 카드를 통해서 하는 곳이 퀄리티가 딸리거나 이게 전혀 아니고요. 가령 뭐 화장장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새벽에 진짜 같이 출동해서 우리 시신 운구도 좀 해보고 청소도 좀 해보고 그리고 화장 예약도 좀 해보고 그리고 유족한테 상담 받을 때 같이 출동을 해서 이 상조팀 장례지도사들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. 자다가 진짜로 일어나서 전화 받아서 나가는 경험도 해보고 이래야 하는데요. 증명이 안 돼요.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? 화장장에 가서 대기 시간부터 이동 시간, 뭐 발인 시간도 같이 좀 쫓아가 보고 해야 하는데, 이것을 뭐 화장장 CCTV를 들여다 볼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매 순간 그리고 발인하는데 유족한테 동의를 얻어서 또 발인을 쫓아가 보고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증명이 되는 공간에서만 실습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주로 교육원 안에서 입관 연습, 뭐 결관, 명정 쓰기, 뭐 제사 이게 다긴 하지만 좀 제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. 네. 글쎄요, 이런 거 얘기한 게 뭐 내부 고발 이런 거 아니겠죠? 네. 그럼 오해 소지가 있으면 영상 삭제하겠습니다. 네. 근데 뭐 취지는 그게 아니었으리라. 네. 당연히 이해했으리라 봅니다.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. 잘 상의해서 이렇게 경험을 한번 해보셔라. 네. 자, 다음.